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 하나가 운전석이 어떤 건 왜 오른쪽, 어떤 건 왼쪽 이렇게 있습니까? 입니다. 현재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이 가운데 141개국은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 54개국은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깁니까? 일본 여행 가시거나 영국에 가신 분들, 홍콩 특히요. 가보신 분들은 운전석이 반대편에 있어서 렌트를 하시거나 또 택시를 타실 때 좀 생소하시죠. 이런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통행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가 있고 우측 통행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측 통행을 하는 국가들은 운전석, 자동차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한 그 외 국가들 141개국이 가장 보편화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75%에서 80%에 가까운 비율이 좌측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의 이동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통행을 했을까요? 자동차 이전에는 마차가 사용이 됐었는데 마차는 기본적으로 좌측 통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부가 말을 다룰 때 채찍을 사용을 하는데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은 휘두르는 채찍에 보행자가 맞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휘두르는 채찍에 보행자가 맞을 확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마차도 왼쪽, 보행자도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 마부는 반대의 경우지만 보통 인류의 90%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정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습관, 이런 관습이 퍼져나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병거나 수레를 운행할 때 좌측 통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그 고고학자들이 고대 로마 시대의 포장도로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석장 주변의 도로를 보니까 이렇게 그 커브 구간에 유독 좌측에 파여진 구간들이 많더라. 도로에 그런 흔적들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좌측 통행을 했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도로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했죠. 병사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군수품들을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좌측 통행을 했냐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이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적을 빠르게 무기를 꺼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전술적인 보행 방법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좌측 통행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 언제부터 좌측 통행 대신 우측 통행이 시작됐느냐? 1700년대 말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측 통행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에서는 왜 그동안 해왔던 좌측 통행 대신 우측 통행을 새롭게 정부에서 적용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00년서부터 보나파르트 8세 교황이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 18세기에 와서는 교황령으로 아예 영국에서 이걸 법제화하자. 그래서 좌측 통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교황령을 따르기 싫어서 우리는 우측 통행할 거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영국이 하면 뭐든 싫어. 영국과 프랑스는 견원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측 통행할 것이다 라고 제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시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휘관이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였던 보나파르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든 전술을 왼손잡이에 맞게 보행법도 우측 통행으로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은 왼손잡이들은 빠르게 적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우측 통행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 와서는 왜 좌측 통행 대신 우측 통행이 더 대세가 됐을까? 초창기에는 영국이 워낙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 영국의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대부분이 좌측 통행을 했거나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실 텐데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국가인데 미국은 환경이 좀 다릅니다. 영국은 도로가 좁고 이렇게 보행자와 마차 간의 간극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간섭 효과를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광활한 토지를 기반으로 넓은 도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한 마리, 두 마리로 이루어진 마차, 소형 마차들이 많았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마리, 뭐 6마리, 8마리로 된 중대형 마차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보통 마차 위에서 말들을 조종하는 영국 마차와 달리 미국 마차를 다루는 마부들을 이제 팀스터라고 불렀는데, 이 팀스터들은 마차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쭉 줄지어 있으면 가장 뒤에 왼쪽 말에 타서 전체 말들을 제어했습니다. 자, 가장 뒤쪽에 왼쪽 말에 타다 보니까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전체 말을 제어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측 통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말을 제어하면서 달리기 시작을 한 게 미국의 우측 통행의 기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이게 좀 달라졌던 게 뭐냐면, 자동차로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대체가 되면서 통행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스티어링 휠이 지금처럼 원형의 동그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막대기 형태거나 이렇게 레바를 이렇게 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의 자동차였던 칼벤츠의 페이턴트 모터바겐 보면 원형의 스티어링 휠이었고,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의 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창기의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은 독일의 스티거라는 사람이 1799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거라는 사람이 매우 가난해서 이거를 특허를 내지 못하고 이 기술의 권리를 그 당시 책방 주인이었던 에커몬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에커몬이 이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에커몬 스티어링이라는 기술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초창기에는 이 에커몬 스티어링이라는 방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는데, 초창기는 이 벨트를 막대기로 움직여서 좌우로 움직여서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휠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자동차가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거나 이렇게 다가오는 자동차를 관찰하기 좋은 위치보다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운전자가 빠르게 탑승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을 놓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자동차들을 보면은요, 좌측 통행을 하는 자동차는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이 좌측에 있었고, 우측 통행을 하는 국가의 자동차, 초창기 자동차에는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이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작 편의가 확보되는 위치에다가 운전석을 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샤를 장토가 이걸 원형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원형으로 바꿔놓고 또 자동차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면서 대주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물꼬를 튼 게 헨리 포드의 1908년도에 출시된 포드 T입니다. 이 포드 T가 나오면서부터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에 그전에는 하루에 한두 대 자동차 만나기도 어려웠던 실정이었는데, 이 포드티가 나오면서부터 막 너도 나도 자동차를 사기를 시작했고, 유럽에도 많은 물량의 포드티가 수출이 되면서 자동차가 도로에 이제 흔하게 보이는 이동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능도 좋아지면서 어떤 필요성이 생겼냐면, 느리게 가는 차를 빠르게 추월해서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한쪽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마주오는 차들도 살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필요성 때문에 헨리 포드는 포드 T의 운전석을 우측 통행인데 좌측 쪽에 중앙선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월을 할 때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도 추월을 많이 하는 아주 이상한 습관을 보여주시는, 이거 도로교통법상 하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추월은 상위 차선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하위 차선으로 오는 왼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월을 할 때도 왼쪽 차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운전석이 있어야 추월할 때 안전성, 주변의 차들을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전석을 진행 방향, 통행 방향의 반대편에 딱 놓으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선 쪽, 그 다음에 추월 차선 쪽에 가까운 쪽에 놓으니까 빠르게 운전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차, 교차되는 차, 그 다음에 앞차들 간격들, 또 추월할 때 이런 안전성이 빠르게 확보된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좌측 통행하는 국가들에서도 야, 이거 괜찮다, 우리가 중앙선 쪽으로 운전석을 배치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좌측 통행은 우핸들, 우측 통행은 좌핸들이라는 현재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뭐 한간에 알려지기에 초창기는 수동 변속기를 썼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수동 변속기를 조작하기가 쉬우니까 이 운전석은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데, 원래의 운전석이 배치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런 통행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운전석이 중앙선 가까운 쪽으로 변경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측 통행을 했던 독일의 뭐 벤츠라든지 프랑스의 차들도 초기 형태의 모델들을 보면 이 우측 통행을 했는데 운전석은 우측에 있는 차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우측 좌측으로 혼용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에는 우측 통행은 좌측, 좌측 통행은 우측,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이제 규격화돼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영국의 지배를 받거나 영국의 식민지도 아니었는데 왜 좌측 통행, 우핸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거론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부터 일본 사람들은 좌측 통행에 익숙해졌다. 왜냐하면은 사무라이들이 칼을 보통 왼쪽에 찼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칼을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제 칼을 찼는데, 이렇게 왼쪽에 칼을 찬 사무라이들이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 마주오는 사무라이들과 칼과 칼이 맞닿아서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좌측 통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본의 철도는 영국의 기술로 설립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기기관을 영국에서 발명을 하고 1차 산업혁명을 영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도 기술, 초창기 철도 기술들은 거의 영국에서 들어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기술이 도입이 돼서 좌측 통행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늘날의 좌측 통행 방식이 일본의 통행 방식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문화사절단을 이제 각국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기술력, 그리고 영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답습을 해서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영국의 교통문화,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질서, 이런 것들을 동경으로 해서 이거를 체제로 삼아서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영국의 식민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같은 좌측 통행과 우핸들 방식의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같은 이유입니다. 태국도 외국의 침략을 당한 역사가 없죠.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영국 철도를 도입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의 좌측 통행, 우핸들 방식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좌측 통행을 하면서 우핸들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뭐 대표적으로 영국 있고요, 일본, 또 뉴질랜드, 또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짐바브웨, 몰디브, 또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뭐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54개국이 아직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좌측 통행의 우핸들 자동차를 운영하는 나라들에 가면 불편한 이유가 뭐 좀 있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